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이제 공호 주제 2차 시 경제 변화와 경제적 구국 운동의 전개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제 교과서 141쪽부터 143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141쪽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죠. 그리고 후속 조약 체결에 의해서 이제 개항이 되고, 그 다음에 무관세, 그 다음에 곡물의 무제한 유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러한 이제 이 무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1883년에 일본과 다시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일통상장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전에 1882년에 이제 미국과 두 번째로 체결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있었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특징은 관세권이 여기에 들어갔죠. 관세권이 들어가는 대신 최국 대우가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일본과 조일통상 장정을 맺게 되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일본에게 이제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강화도 조약에서 피해를 입었던 무관세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 상품의 관세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곡물의 무제한 유출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공령 시행 조항을 여기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자는 막을 방자예요. 그래서 곡식이 무제한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일통상장정 체결로 인해서 우리가 관세권 설정과 방공령 시행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대신 안타깝게도 이제 일본의 요구로 인해서 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게 되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1880년대 초 외국 상인의 내륙 침투가 이제 심해지죠. 그 계기가 되는 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제 예전에 배웠던 1882년에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와 맺었던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조약에 의거해서 우리가 청나라 상인의 내륙 진출을 허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최국 대우 조항에 의거해서 다른 나라한테도 이제 내륙 진출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외국 상인들의 이제 내륙 침투로 인해서 우리 조선 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피해를 입은 이제 객주를 비롯한 일부 상인들이 이러한 이제 침투에 맞서서 이제 동업자를 모아서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상인들이 이제 동업자 성격의 상회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회사가 바로 대동상회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883년에 이제 평양에 세워진 이제 회사로 이제 평안도 상인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서울 상인들이 세웠던 장통상회 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동상회나 장통상회 등과 같은 동업자 조합 성격의 상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외국 상인들에게 이제 맞섭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본 이제 금융기관들의 이제 침투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은행인 이제 조선은행이 1896년에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1897년에는 한성은행, 그리고 1899년에는 대한천일은행이 설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 메가타 주도로 실시된 일본의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이제 기업이나 은행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1쪽 자료들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자료를 보시면 한성순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에 이제 김옥균이 이제 썼던 회사설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설이라는 이제 글을 통해서 김옥균은 회사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에서 상인들에게 발행한 상업활동 허가 증명서도 나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종로 상인들이 이제 상권 수호를 위해서 설립한 회사인 광장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증권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천일은행 이제 사진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공령 배웠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1889년에 일어난 함경도 방공역 사건이고요. 자, 이제 대표적인 게 함경도고요. 1889년이고요. 그 다음에 황해도입니다. 그래서 함경도와 황해도, 충청도 등지에서 지방관이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서 수십 차례 방공령을 내렸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1889년에 함경도 관찰사였던 조병식이 조일통상 장정에 따라서 조일통상 상자가 빠졌습니다. 상자 집어넣어 주세요. 조일통상 장정에 따라서 이제 방공령을 이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규정에 의거해서 1개월 전에 이제 외교 담당 이제 일본에게 1개월 전에 외교 담당에게 알리고 방공령을 실시했고요. 하지만 이제 일본이 이제 통보를 늦게 받았다라는 구실을 대면서 압력을 가하니까 힘이 없었던 조선은 할 수 없이 이제 방공령을 철회하고 막대한 배상금까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882년에 맺었던 조총상민 수륙 무역장정 조약 이후에 이제 청나라 일본 이제 양국 상인들이 이제 서울에서 상점을 설치하고 상권을 확대해 나갔죠. 이제 따라서 큰 타격을 받은 게 시전 상인들입니다. 서울에 있었던.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이 이제 외국 상인들의 이제 불법적인 상업 활동을 막고 이제 외국 상점에 이제 퇴거를 요구하면서 이제 시장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전 상인들이 그것을 우리가 철시투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시장 문을 닫고 이제 투쟁하는 이제 1896년에 철시투쟁을 전개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98년에 이제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이제 외국 상인들에게 맞서서 이제 상권을 수호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 수호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권 수호 운동으로서 시전 상인의 철시투쟁과 황국중앙총상회 조직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심화된다고 배웠었죠. 특히 이제 1896년에 있었던 아간파천 이후에 이제 러시아를 대표로 해서 이제 각종 열강들의 이제 이권 침탈이 심해지는데요. 이것을 막고자 했던 게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제 그 이권을 수호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이제 전개했냐면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여기에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 부산의 앞바다에 있었던 저룡도라는 섬을 석탄 기지로 사용할 테니까 빌려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 요구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만민공동회에서 이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독립협회가 이제 이 러시아의 저룡도 조차 요구를 안 된다라고 반대 운동을 펼쳐서 그것을 저지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러은행도 이제 폐쇄 하는 등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프랑스, 독일 등의 광산 채굴권 요구도 저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권 수호 운동으로
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독립협회의 대표적인 이권 수호 운동 전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다른 나라도 이권을 침탈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은 좋게 보면서 이제 주로 주 타겟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판 대상이 러시아였어요. 그런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142쪽 자료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맨 아래에 보시면 일본의 곡물 유출에 대항한 방공령, 청일 상인의 내륙 진출에 맞선 상권 수호 운동. 그래서 이제 시전 상인들의 철시투쟁과 그쵸, 한국 철시투쟁이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의 이권 수호 운동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 위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경제적 구국 운동이라는 지도인데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방공령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함경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1889년에 있었던 이제 함경도 방공령 사건, 그 아래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황해도 방공령 사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함경도, 황해도, 방공령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성에서 이제 1898년에 한국중앙총상회가 설립되었고 1898년에 이제 독립협회가 한러은행 폐쇄 요구를 관철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우리 좀 이따 배울 텐데요. 1904년에 이제 보안회를 중심으로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운동을 펼쳐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키죠. 성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성에 있었던 이제 시전상인 철시 운동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대구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대구에서 이제 서상돈을 중심으로 전개된 국채보상 운동이 있습니다. 1907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산 앞바다에 있었던 저령도 우리 섬 빌려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 이를 이제 성공시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14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이제 일본이 토지를 빼앗기 위해서 이제 국가나 황실이 소유한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1904년 이제 보안회가 조직이 되었고 그 보안회를 중심으로 이제 거국적인 반대 운동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을 벌여서 결국 철회시킵니다. 한편 정부 관리들은 이제 농광회사도 세워서 이제 황무지 개간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한편 이제 일본이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이제 1906년에 통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이제 통감부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일본이 적극적으로 빚 차관을 제공하죠. 그 결과 이제 일본의 진나라빚이 이제 늘어나서 1907년에는 대한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1,300만 원의 빚이 이제 달아지는 거죠. 이렇게 일본에게 경제적인 이제 예속화가 심해지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성금을 모아서 나라빚을 갚고 이제 국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경제적 구국 운동인 이제 국채보상 운동이 1907년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채보상 운동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서상돈 알아두시고요. 이 서상돈 등을 중심으로 이제 대구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라는 도시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종 역사 시험에서 이제 많이 혼동시키는 게요. 우리 이제 나라빚을 갚자라는 국채보상 운동은 1907년이니까 이제 1907년은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1910년에 이제 한일합병이 일어나잖아요. 국채보상 운동은 한일합병 전입니다.
전에 나라 빚을 갚자, 이제 대한제국이 진 빚을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이고요.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게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요. 1920년대에 이제 평양에서 이제 조만식 등의 주도로 이제 전개된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조선 것을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구호를 이제 외치면서 이제 조선 물건을 사자라가는 이제 물산장려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물산장려 운동은 1920년대 평양에서 조만식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한일 이제 식민지 전에 한일 병합 전에 이제 1907년 국채보상운동은 이제 서상돈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시작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국채보상운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한 이제 신문이 있죠. 이제 그게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같이 외워주세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뿐만이 아니라 제국신문이나 이제 황성신문 등과 같은 언론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매일신보는 나중에 또다시 배울 텐데요. 이 대한매일신보는 이제 양기탁 등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우리 신문을 만들었고요. 이제 양기탁 등과 같은 애국지사들이 우리 이제 만들었던 신문으로 특징이 뭐냐면 영국인이었던 베델이 발행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 사람이니까 일제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일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싣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에 이제 같이 외워야 될 게 우리가 신민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과 이렇게 외워주세요. 이제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게 대한매일신보고 이 대한매일신보가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다라고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양기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한매일신보를 만들었던 양기탁이 이제 신민회를 조직하는 거거든요. 자, 한편 안타깝게도 이제 일본이 이것을 베일운동으로 간주해서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이었던 양기탁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러는 등 이제 일제의 탄압으로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143쪽에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사진 자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구 광문사 부사장 서상돈 나와 있고요. 담배를 끊자라고 제안했죠. 그래서 나라 빚을 갚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기념비가 있는 대구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이 국채보상운동은 여성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근대 여성운동의 시작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남자들은 담배를 끊어 성금을 내자라고 했고요. 부녀자들은 비녀와 가락지 같은 폐물을 모아서 성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 아까 베델이라는 영국인이 있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잠깐 설명했는데 이제 유경공원의 영어교사였던 헐버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사랑한 외국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헐버트와 이제 베델이었죠. 그래서 이 베델은 배설이라는 한국 이름도 있었고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36세 때 1909년에 사망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 묻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탐구 자료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적 구국 운동이고요. 자료 1은 이제 한국중앙총상회의 외국인 상행위 반대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2는 이제 국채보상 취지서
라고 해서 대한매일신보에서 이제 국채보상 운동과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수고하셨습니다.